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입니다. 본 영상은 연세대학교에서 IoT 혁신과 경영 과목을 듣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튜토리얼 영상 시리즈입니다. 과목은 IoT,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혁신과 그것이 비즈니스 영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기는 한데, 기술적으로 기술의 아주 기초를 모르고는 사물인터넷의 혁신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시리즈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통신기술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을 한 세 꼭지로 나누어서 할 얘기입니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에 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킹,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의 아주 기술적인 기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기술에 심도 있게 기술을 들어가서 디스커션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용어를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룰 이슈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통신 신호라고 얘기를 하죠. 시그널, 디지털 시그널과 애널로그 시그널의 차이, 그리고 디지털 시그널이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기초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시그널에 관한 얘기인데,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통신의 신호죠. 통신의 신호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주안점은 디지털 통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디지털 통신이 중요한지가 아마 중요한 결론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용어들, 통신이라고 얘기하면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을 하는 미디어, 매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문자 매체나 이런 매체 얘기가 아니라 통신이 전달되는 매체.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화선, 트위스트 페어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그 구리선이 돌돌 말려서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그 전화 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옵티컬 파이버라는 건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그 광케이블 얘기고요. 코엑시얼 케이블은 여러분들 TV, 요즘은 인터넷 TV라서 코엑시얼 케이블을 안 쓰는 TV들도 많은데, 공중파들 쓰는 일반적으로 안테나에 연결되는 TV들이 쓰는 케이블이 코엑시얼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미디어가, 매체가 있어야 통신이 일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통신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통신의 전달 수단. 그 다음에 가이디드 미디어, 언가이디드 미디어 얘기를 할 때는, 가이디드 미디어는 정해져서 가는 거죠. 언가이디드 미디어는 방향성이 없이 퍼져나가는 거. 예를 들면 공기, 또 사실은 여러분들 사이와 나 사이에서 지금 음파가 전달이 되고 있는 통신의 미디어죠. 이런 것들도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물도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 그 다음에 또 통신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 는 이제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서 통신을 한 번에 하나만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양쪽에서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한쪽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심플렉스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양쪽이 다 같이 하는 거를 듀플렉스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만 얘기를, 양쪽이 다 할 수는 있는데, 한쪽이 얘기할 때 다른 쪽이 못하는 거를, half duplex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워키토키 같은 것은 half duplex로 디자인이 된 통신 미디어죠. 한쪽에서 얘기할 때 다른 쪽에서 아예 안 들리게 막아놓는 거니까. 심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건 공중파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TV, 요즘에 인터넷 TV 말고, 일반적인 공중매체상의 TV는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는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들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받기만 하는 원웨이죠. 원웨이 스테이지, 심플렉스 모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전화, 물론 양쪽에서 다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시그널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풀 두플렉스라는 모드로 부르고요. 아날로그라는 말의 어원 자체는 상사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물학에서는 상사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목청을 본따서
전화기에 송화기에 들어가 있는 진동판 같은 것을 목청을 본따서 만들죠. 이걸 상사기관 유사하게 만든 거. 그래서 전화기의 진동판, 우리가 전화기의 진동판을 울려서 그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전기의 흐름으로 바꾸어서 보낼 때, 내지는 우리 공기에 흘러다니는 이런 음파는 우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베껴낸 아날로그 시그널이고요.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면 시그널에 코딩이 되어 있는 시그널을 얘기를 합니다. 코딩이라고 얘기하면 디지털의 뜻이 0과 1이니까 0과 1로 코딩이 되어 있는 신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코딩이라는 말을 썼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게, 많은 경우에 몇 가지 아주 특수하게 디자인된 미디어들 말고는 전통적인 통신 미디어들은 사실은 아날로그 통신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아날로그 신호가 설계된 목표인데, 그런 아날로그 시그널들의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를 코딩을 한 것을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이는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하면 크게 가고, 작게 얘기하면 작게 가고, 피치라고 얘기하는 거 높이면 높이고, 그 다음에 빨리 떨리면 프리퀀시라고 얘기하죠. 빨리 떨리면 빨리 떨리고, 이런 것들을 다 쫓아서 하는 것들이 아날로그고, 여기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거는 전기 볼트를 전기선에서 여러분들 신호가 전달이 될 때 하는 것들인데, 요거를 앰플리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은 소리, 낮으면 낮은 소리. 요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에다가 코딩을 한다는 얘기는, 높은 부분은 1이요, 낮은 부분은 0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사람들, 트랜스미팅 하는 사람들하고 리시버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게 코드죠. 약속을 하는 게 부호화하는 게 양쪽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앰플리튜드의 일정 크기를 1이라고 하고 없는 것을 0이라고 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숫자들을 코딩을 한 시그널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제 기초적인 통신의 시그널인데,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이, 첫째로는 사인 웨이브라고 얘기하는 파형 형태로 시그널이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앰플리튜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파형의 높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로 얘기하면 볼티지 얘기고, 이 통신에서 용어로는 그거를 앰플리튜드라고 얘기를 하고, 프리퀀시는 이 한 번 가는 사인 웨이브들의 빈도수를 1초 안에 얼마만큼 많이 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형광등이 반짝반짝하는 이 빈도수, 형광등의 프리퀀시는 60Hz 입니다. 60Hz는 1초에 60번 깜빡깜빡 하는 거. 우리 교류라고 얘기하는 데서 꺼졌다 켜졌다 해서 흘러가는 게 왜 프리퀀시가 있겠죠? 60Hz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는 속도, 여기에 정의해 놓은 것처럼 시그널이 바뀌는 속도를 프리퀀시라고 얘기하고, 시그널의 강도를 앰플리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가 중요한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통신 미디어에 따라서 얼마만한 프리퀀시를 이 통신 미디어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를, range of frequencies contained in a signal, 한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의 레인지, 낮은 프리퀀시부터 높은 프리퀀시까지 넣을 수 있는 시그널을 범위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이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를 내가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를 미디어의 밴드의 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쓰는 용어죠. 밴드위드스가 어떻게 됐고, 이번에 5G에서 헤르츠가 어떻게 돼 있고 얘기하는 게 전파망에서 프리퀀시들을 핸들링을 하는 채널들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사인 웨이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앰플리튜드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프리퀀시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장점은 한 통신 미디어에 이 사인 웨이브들을 다 섞어서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섞어서 올린다는 얘기는 이쪽에 그 송신자의 기계에서 이 사인 웨이브들을 전부 묶어서 한 가지 신호로 전부 로딩을 한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전부 실어서 보내면 다른 쪽에서 프리퀀시별로 앰플리튜드별로 이것들을 다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미디어를 한 통신 트랜시버하고 그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양쪽에서 같이 나누어 쓸 수가 있죠. 여러 개의 사인 웨이브를 한꺼번에 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기계들을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멀티플렉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른 프리퀀시의 다른 빈도수의 사인 웨이브 통신 시그널들을 같은 통신 미디어에다가 올리는 거를 멀티플렉싱이라고 하고, 그것을 해주는 기계를 멀티플렉서,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다시 풀러주는 기계를 디멀티플렉서 라고 부릅니다. 가끔 어디서 이제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시그널을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맨 처음에 통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화. 전화는 사실은 처음에 개발이 된 거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개발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하는 게 아날로그죠. 상사기관, 우리 목청의 떨림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높아지기도 하고 피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앰플리튜드라고 얘기하는 피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프리퀀시가 높아지기도 하면서 이 목청의 진동판, 이 음파가 송화기의 진동판을 또 같은 형태로 흉내내서 떨리게 하면 그 떨림의 정도에 따라서 전기 신호의 강도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 신호의 강도가 실린 전기 신호가 전화선을 타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다른 쪽에서 또 다시 다른 진동판에서 우리 귀 쪽에 달린 그 수화기의 진동판에서 똑같이 울려주면서 전해지는 거죠. 원래 그 애초 전화기, 에디슨이 발명한 전화기의 원리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끔 과학 시간에 하고 있는 이 그죠? 종이컵 전화기. 실로 연결을 해놓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소리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음파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실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의 음파가 저쪽 종이컵까지 전해지는 현상을 과학실험 시간에 본 그 아주 전형적인 아날로그 전화기 형태의 비유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예전의 전화, 원래 개발이 됐던 전화선은 사실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아날로그로 해주는 거였던 반면에 이 아날로그 시그널에다가 아날로그 시그널, 전화와 전화 사이는 아날로그 시그널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전화국과 전화국 사이에는 아날로그 시그널로 전류가 흘러가지만 요 아날로그 시그널에다가 내가 디지털 신호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앰플리튜드라고 얘기를 하면 앰플리튜드가 어느 정도 1볼트가 그냥 순전히 예를 들자면 0.00 몇 볼트는 1이요 0볼트는 0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것들을 컴퓨터에서 0과 1의 숫자를 받아서 0과 1을 아날로그 시그널에 올 수 있는 볼티지에 0과 1로 맞춰서 전해주는 거를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모듈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모듈레이션이라고 영어를 쓰고요. 그것들을 또 상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풀어서 아날로그 시그널에 들어있는 볼티지를 0과 1로 해석을 해주는 거를 디모듈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요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두 개의 앞에 글자들을 합쳐서 모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집에 인터넷을 쓰면 인터넷 모뎀이라는 것도, 이 모뎀이라는 용어를 그걸로 쓰죠. 그 용어도 쓰고, 또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하나로 통신, 옛날에 하나텔이나 천리안,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시절에 컴퓨터에 전화선을 꽂아서 쓸 때 모뎀을 쓰셨다면 삑 하고 연결되는 연결음이 들렸던 그 모뎀이 디지털 신호를 서로 맞춰볼 수 있게 양쪽에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을 맞췄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뎀이고요. 모뎀의 약자가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코드 디코더라고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날로그 시그널. 이 코덱 디코덱은 어디서 쓰죠? 여러분들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코덱 디코덱 코덱을 다운받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 곰플레이어 같은데, 그래서 내지는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데서 너는 코덱이 없으니 뭐를 받아라 그런 거는 여기 지금 코딩이 되어 있는 디지털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꿀 수 없다. 코덱이 없으니까. 코드 디코더는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의 사실은 거꾸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시버라는 용어는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시그널을 바꿔줄 때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트랜스미션,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이 실로 연결돼서 우리 상사기관과 똑같은 것들을 복제를 해내는 시그널은 멀리 가면 갈수록 안 들리죠. 멀리 가면 갈수록 안 들려요. 그래서 중간에 증폭기라고 하는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앰플리파이어를 단다고 해도 중간에 들어온 잡음이나 노이즈 같은 것들도 역시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날로그 시그널이나 아날로그 통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옛날 전화. 그래서 중간중간 앰플리파이어를 달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전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리가 멀고 중간에 잡음이 들어온 것들도 같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디지털 트랜스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0과 1을 모듈레이션을 시켜서 시그널에다가 실어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를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게 AM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라디오의 AM이 그 얘기입니다. FM이라고 얘기하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입니다. 프리퀀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60Hz에 60Hz 중에 어떤 부분들은 1이고 어떤 부분은 0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서 해놓는 것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그것이 FM 방송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FM이 됐건 AM이 됐건 디지털 코딩을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에 올려서 보내면 역시 아날로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가고 멀리 가면 갈수록 전문용어로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운이 약해지고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날로그로 우리의 목소리를 흉내낸 시그널들이 사인웨이브가 갈 때는 사인웨이브가 작아지면 앰플리파이브 하면 사인웨이브에 들어온 노이즈까지 잡음까지 같이 증폭이 됐는데, 디지털이 코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 중간에서 앰플리파이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증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제를 해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0.1V가 1이고 0V가 0이라는 시그널로 시작이 돼서 멀리까지 전달이 돼서 이게 0.1하고 0이 됐어요. 그럼 0.000이라고 0이 됐으면 그것들이 어테뉴에이션 된 정도에 따라서 0.001은 1이라고 내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어테뉴에이션이 됐어도 차이가 줄어드는 거지, 차이는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증폭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카피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쓰는
중간에 증폭기는 리피터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것이 사실은 그 디지털 정보통신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카톡 전화를 해도 전화가 끊기기는 해도 그죠? 전화가 끊긴다는 거는 신호가 안 온 거니까 신호가 오는데 잡음이 들어와서 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옛날 전화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 전화는 이 전화에서 찌찌찌찌찌찌 하는 여러분들 애들 워키토키 쓸 때처럼 찌찌찌 하는 잡음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핸드폰이나 카카오톡 전화 같은 데서는 사실 찌찌찌찌 하는 잡음, 혼선 거의 없죠. 디지털 통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통신의 장점이 이런 점입니다. 데이터 인티그리티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시티 유틸라이제이션 얘기는 사실은 여기서 많이 안 드렸는데 코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앰플리튜드라고 얘기하는 이거에 AM, FM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먹스,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얘기로 가면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FDM, 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 그 다음에 CDM, Code Division Multiplexing. 자, 이제 슬슬 용어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 CDMA, FDMA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낼 수 있고요. 커패시티 유틸라이제이션. 아날로그라고 그러면 아날로그 사인 웨이브 하나에 실어 보내는 건 한 가지 목소리밖에 못 보내기 때문에 이 제한이었는데 아날로그 시그널 자체에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딩을 넣을 수 있어서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 디비전은 1초를 쉬운 몇 개로 나눠서 쉬운 몇 개 각각 다른 시그널들을 넣기도 하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인크립션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시큐리티 프라이버시도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